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지금 현재 당사 같은 경우는 2세 경영을 위해서 승계 진행이 이 당사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승계 진행을 간단히 스크리닝을 하고 이 신성통상의 탑 10을 확인한 다음에 현재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가는 어떠한지, 그리고 승계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실적 주가는 향후 어떠할지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지표가 뭐냐, 이 한국 서비스 부분 산출 전월 대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이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 활동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의 이 소비 지표. 네, 서비스 생산업은, 죄송합니다. 서비스 소비 지표로서 서비스업 생산은 이 3월 들어서 전월 대비 0.8%나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신성통상이랑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 신성통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파 브랜드인 탑10과 그리고 뭐 지오지아 여러분들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일 텐데 등등등 이런 국내 내수 비중이 높은 의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 소비가 꺾이면 내수 의류의 그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수 소비의 그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신성통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지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지금 이렇게 이 3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보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3월 소매 판매는 사실 1.6% 증가를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의복이라던가 옷 그리고 준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2.7%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의복, 옷에 대해서는 지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선통상, 이 매출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성통상의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승계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신선통상 2세 승계를 굳힌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리막 실적이 회복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 구조를 뭐 염상원, 뭐 장남인 염상원, 가나안 신성통상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이 해당 이 신성통상이 겪고 있는 실적 하락 그리고 ESG 바닥 등 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자면 이 현재 패션 브랜드인 탑10, 지오지아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2세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이 염태순 회장 장남인 염상원이 가난 사내 이사가 자회사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23년 말부터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세 경영권 강화를 하는 이 신성통상이 실적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이 신선통상은 팬데믹과 일본 불매운동 등 이 토종 스파 브랜드의 탑10이 성장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56기 그러니까 23년도 최초로 1조 5천억이 넘어설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사실 뭐 23년도까지 1조 5천억을 갱신을 했지만 작년도 말부터 최근 이 실적이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재고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께 0.8 아까 같이 봤던 이 내수에서 이 불안한 모습, 이 서비스 부분 소비 지표인 서비스 생산이 0.8% 감소한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신성통상도 이 부분에 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의 실적 악화라던가 이 이세 경영의 어떻게 보면 본격화를 하면서 이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7년 전 끝난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통상이랑 가나안이라는 회사랑 이 A패션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얽히고 섞여서 뭐 물론 지금 오너가인 염씨 일가의 어떻게 보면 염씨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들이 이렇게 얽히고 섞여서 지분을 가지고 이 경영 절차가 뭐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관련해서 국내 ESG 평가기관 한국 ESG 기준원은 사실 신선통상의 지배구조 부분을 가장 낮은 단계, 이 D, 매우 취약 단계로 신선통상의 그 지배구조를 어떻게 보면 비판한 정도로 지금 등급을 매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진 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염태순 회장, 지금 현 회장이 세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대주주에서 내려왔지만 사실 여전히 이사의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고 이 한국 ESG 기준원에 따르면 이 D등급을 받은 신성통상은 매우 취약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패션업계 관계자는 신성통상 경영권 승계가 2세로 확정된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가족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고 승계 전까지 경영 능력을 인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제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국내 이 신성통상은 뭐 탑10이라던가 뭐 지오제아 같은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염씨 일가의 어떻게 보면 장남인 2세 경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염씨 가족 일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신성통상 그리고 가나안 A 패션까지 이렇게 그 세 개 이상의 회사들이 서로 막 지분 구조를 나눠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안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지고 이 경영권 승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2세 경영에서 뭐 실적 개선이라던가 ESG 개선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사실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에 4,480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에서 현재는 지금 5월 7일 영상을 전달해 주는 날 죄송합니다. 1,830원 정도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폭발적인 그 모든 부분에 이 소비 확장이 있었죠. 그래서 안 사던 옷도 사고 이러면서 이 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거의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3배 가까이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은 사실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23년도 1조 5천억까지 실적 매출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해당 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상승 이후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이 우하향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 기업 자체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고 뭐 실적이 지금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승계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그러면 주식 증여라던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주가가 높으면 어떻게 보면 양도세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오너가 입장에서는 2세, 3세한테 이 해당 주식을 증여를 해줄 때 주가가 높은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항상 이 뭐 증여, 승계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아마 신성통상도 그런 부분에서 이 주가를 이해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말씀드린 계속 우상향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탑10, 지오지아, 어떻게 보면 애국 소비가 가능한 이 유니클로의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애국 소비가 가능한 이러한 특성도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러한 상황인 거 보면, 추후 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승계, 증여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조금 이 해당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성통상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뭐 기사와 객관적인 뉴스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지만 이 차트를 마지막에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주가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추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앞으로 나올 이슈, 신성통상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성통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